로봇에는 작은 양으로 오래 돌리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번 주에 강세 보인 다음에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도 쭉 더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기대감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한 종목들만 구독자분들은 좀 전고체 배터리를 진입할 수 있는 시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꼭 필요한 종목이고, 삼성 SDI랑 오랜 기간 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1등 위치를 좀 견고히 하고 있다. 예,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2차 전지 가운데서 전고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고체는 사실은 전고체 관련주들이 그동안 세상에서 관심을 못 받다 이번에만 올랐다 그건 아니고요. 네. 잊어버릴 만하면 뜬금없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번 불 확 뿜고 그죠? 네. 한농화성 따라가고 이랬다가 또 며칠 한 1, 2주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잠잠해지고. 네. 양치기 소년처럼 몇 차례 그랬어요, 사실은 그죠? 아시는 분들은 그럼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알고, 다만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뭐 2차 전지도 결국 최근에 올라간 건 이제 AI를 붙였잖아요, 그죠? 네. 데이터 센터 필요하다, ESS. 로봇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전고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모멘텀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스토리를 한번 내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항상 어떤 섹터를 말씀드릴 때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저 친구 밑밥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손수익을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사님께서 명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보통 이제 섹터를 연속적으로 갖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섹터들을 돌아가면서 이 섹터가 좀 매매하기 좋은 타점인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갖고 오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한 주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 달에는 PNT 장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저번 달에 이제 에코프로 PM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박사님 에코프로 말씀 주셨고, 저저번 달에 제가 전고체를 했더라고요. 전고체 그때 탑픽을 이제 대주전자재로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대주전자재를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한농, 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을 뺀 게 오늘 4종목을 갖고 오는 게, 적어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고 했을 때 좀 흑자인 기업이 좋다? 흑자인 기업이나 아니면 좀 전방 기업이 좀 든든해가지고 보유에 문제가 없는 종목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 역시도 로봇에는 다른 이제 뭐 LF 배터리도 괜찮은데, LF 배터리를 싣기에는 로봇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작은 양으로 오래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뭐 3원계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리튬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이 얼마나 팔릴까, 얼마나 팔릴 거에 대한 리포트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인, 이제 한 2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29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만들고 있는 로봇은 가격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보통 거기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의 연봉의 한 1.5배.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계산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판매 대수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2천만 원에 판매가 됐을 때 과연 몇 명이 살 수 있을까?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한 800만 명 정도 살 거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800만 명 곱하기 2천만 원이면은 이제 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센트가 아직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이거는 나중에 뭐 6개월 뒤나 1년 뒤에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니까 무지성으로 사야 돼, 이러기보다는 이런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증가될 건데, 실적이 계산기가 내가 두들겨 봤을 때는,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실적은 내가 좀 못 미치더라도 수급이 괜찮으니까 매매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였지만 전고체 배터리도 저번 주에 강세 보인 다음에 오늘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도 조금 로봇 모멘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더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고마운 얘기입니다. 현대차에서 그 노조분들이 로봇 절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에 구실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녹화본을 이제 가공본을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좀 전고체 배터리를 진입할 수 있는 시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히스토리컬한 전략을 알려드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전고체의 가장 그
명확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삼성 SDI는 셀 전체니까 그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세상 관심 없을 때 방송에서도 아무도 안 다루고 그죠. 이런 종목이 있을까 싶을 때 사두고 잊어먹으면 이렇게 빵빵 터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이 기본적으로는 좋고요. 뭐 그런 소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라고 하실 수 있으니 지금은 그죠. 네. 지금 시점에서 불이 붙었을 때 상황에서 전고체 이야기 아까 네 종목 그죠. 네. 얘기하신다는 일단 뭐 박사님이랑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하는 내용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유 기간 길어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인내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은 종목이 한 1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냥 기대감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한 종목들만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종목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들지 못한 종목은 검색을 해보면 사실 뭐 2022년, 2023년에도 뭐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위해서 뭐 국책과제 선정돼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뉴스가 없는 기업들이요. 결론 이제 보통 2년간 기간 주고 연구 개발하라고 했는데 지금 2년 지났는데 뭐 어떻게 됐지? 뭐 추정 못하는 종목들. 근데 적어도 이 종목들은 이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어디에 납품을 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시제품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CIS입니다. 저는 탑픽은 아직 시세 안 난 종목들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세가 나온 종목들 이 종목들의 좀 특장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CIS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1등이 CIS고 2등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다음에 3등이 한농화성인데 저는 한농화성 오늘 뺐고 CIS는 장비 업체죠, 그죠? 장비 업체인데 맞아요. 이 CIS에서 만들고 있는 코팅 장비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꼭 필요한 종목이고 CIS랑 PNT의 장점은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모멘텀. 근데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오랜 기간 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적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 다시 실적이 좀 견조하게 돌아오면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1등 위치를 좀 견고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2등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제 포함된 이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2022년과 2023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름 자체에서 이름 길어. 네, 이 스페셜티가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특성 화합물 요걸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스페셜티를 만들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고 있는 1등급 차 우려낸 차 아니에요? 네. 스페셜티? 1등급 차 아니고 네. 우리가 일생활에 쓰이는 화합물을 네. 스페셜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만든 황화 리튬이 이제 삼성 SD에서 만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어서 낙수 효과를 얻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CS 같은 경우 수급이 이제 외국인과 걔네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단기 차익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에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이 돌았을 때 눌림목 공략 해보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3등은 한농화성인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4등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 소재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고 있는 황화 리튬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쓰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쓰일 황화 리튬을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건 아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이제 비상장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데 이 뉴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이제 양산 채비를 갖춰가지고 삼성 SDI한테 갖다 준다라는 뉴스가 2025년 8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묵묵하게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체도 2차전지 관련 이제 소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의 연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주전자 재료인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보다 앞으로 잘할 기업. 근데 요거는 시장을 딱 보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저 매매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신 분들은 뭐 포스코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손맛 좋아하신 분들은 대주전자 재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리포트가 없는데 이제 투자분사에서 이런 인사이트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리포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받을. 왜냐면은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고
포스코 퓨처는 이제 흑연 응급제죠. 근데 이 대주전자재료가 만들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가 테슬라에 납품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 3월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모델에 들어가는 실리콘 응급제를 이미 대주전자로 납품했고 전고체 배터리에는 이제 하이엔드 배터리니까 당연히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대주전자 재료가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소폭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주전자 재료 실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뭐 3분기 실적 얼마, 2분기 실적 발표 얼마.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실적 증가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한데 그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심히 지켜봤을 때는 물론 뭐 북미 OEM만 공급망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북미 OEM은 당연히 전 테슬라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의 납품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대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주전자재료 수급 동향 보면은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매수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투자 인사이트가 녹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슈팅 나오면 그때를 청산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대주전자재료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얘기했습니다. 전고체 얘기하니까 초전도체가 생각나네. 초전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글쎄요. 실체가 있는 기업이 뭐가 이제 감이 안 놉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냥 저는 그러니까 매매 관점으로. 초전도체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네네. 뭐 덕성서 얘기하면 되나? 어쨌든 그런 기업도 있었잖아요. 뭐 신성달타테크 네. 보면 그때 뭐 세상을 바꿀 뭐 얘기하면서 그런 거 좀 신경 좀 끄라고 해도 뭐 네. 그냥 정신 뺏겼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그래도 우리가 물론 뭐 전문가라고 해서 이 바닥에 오래 있다고 해서 주가를 다 맞추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과거의 경험상에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안 들으셔, 그죠? 자기 생각대로만 가니까. 만약에 정말 유일하게 관련이 있는 종목 대보마케틱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네, 있는데 네. 이제 그 기업도 이제 전자석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핵융합이라고 했을 때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뭐 신성 델타테크나 모비스 이런 종목들 이제 산하의 핵융합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궁금한 게 과연 이들이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실적을 낼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나? 저는 종종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분기 사이클이 있고 연간 사이클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모멘텀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1년 안에 성과를 못 내놓으면 그냥 저는 테마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핵융합 관련도 투자 인사이트 좋고 변동성 좋고 외국인과 기관이 가끔 사기도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뭐 핵융합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단어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었고 2년 자체가 넘었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을 때는 저는 테마로 치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가급적 전문가들이 언급해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스타디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너무 많이 이제 걸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이제 뭐 양자 컴퓨팅 이런 거는 좀 불편해 있어요, 그죠? 네. 성장주로서 양자 컴퓨팅 이런 거는 지금 주가 올랐다 밀렸는데 사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초전도체 이런 것처럼 뭐 뜬금없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미래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쏠려 가지 말자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 상용화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구글인가 만들었잖아요. 구글인가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초반때 만들었는데 성능이 진짜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상용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기대감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들이랑 손을 잡아야 낙수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든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과 협업한다 이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볼 때는 매매 관점을 보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내가 이걸 공부를 했을 때 딱 한 가지 나한테 질문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공부하는 거 좋은데 실적이 언제 반영될 것 같아? 얼마나 기간 남은 것 같아? 네. 요것만 나한테 질문해보면 답이 나온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하고 양자 컴퓨팅 관련 얘기는 4족이었습니다. 4족인데 필요한 부분들은 그 얘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네. 2차 전지 이야기 손현호 팀장님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